아프리카 말리. 이곳에서 저체중 미숙아를 살리는 것은 인큐베이터가 아닙니다. 35도를 겨우 넘는 미숙아의 체온이 엄마 품에서 정상이 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Avec beaucoup moins de moyens que dans une néonatologie sophistiquée, on sauve beaucoup de vies. 반대로 병원을 찾는 사람의 10명 중 6명은 몸이 차갑습니다. 低下と低体温が結びついているのに気がついたんですね。 낮아지면 독이 되고 끌어올리면 약이 되는 건강의 필수 조건 체온. 지금 당신의 체온은 안녕하십니까?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이곳에는 태어나자마자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30분 전 8개월 만에 1.3kg으로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맡겨졌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미숙아의 경우에는 자기의 적절 체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36.5도 체온을 지킬 수 없는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인큐베이터의 온도는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0.5도, 0.2도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아이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죠. 체온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기들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생존의 첫 번째 조건 체온. 체온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프리카 말리. 며칠 전 8개월도 다 채우기 전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의 체온은 35.8도, 정상보다 0.7도나 낮습니다. Au niveau de, on a une seule unité, un seul service de néonatologie au Mali. Dans ce seul service de néonatologie, pratiquement, il n'y a pas de couveuse. Donc la couveuse, c'est juste un appareil dans lequel on met les enfants pour les garder au chaud, pour maintenir leur température. Mais au Mali, il n'y en a même pas.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는 절망했습니다.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시작된 것이 캥거루 케어입니다. 아기를 엄마의 몸에 직각으로 세운 다음 두 몸이 맨몸으로 마주 닿게 하고 한 몸처럼 감쌉니다. 이렇게 온종일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지내죠. 캥거루처럼 말입니다. 엄마 품의 아기는 엄마의 체온을 고스란히 전해받습니다. 그러면 체온이 2도 정도 올라 정상이 되죠.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에 따라 규칙적인 호흡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온 모자와 양말도 신기고 기저귀도 채웁니다. 이건 역시 아기들의 체온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아기들의 체온을 올려주면 발육이 좋아집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우리 몸 또한 작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0.5도만 떨어져도 닭살이 돋는데 이것은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죠.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열을 잡아두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몸을 데워주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닭살이 돋는 거죠. 체온이 34도 아래로 떨어지면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심장박동이 느려지면 손발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39.6도 이상이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인체에 열 생산이 많아집니다. 고온이 계속되면 열로 인한 장기와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반대로 체온이 정상 온도인 36.5도에서 37도 사이가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효소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인간의 체온이 36.5도 내외를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신진대사의 생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효소, 엔자임인데 그 엔자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36도 7부에서 37도 그 사이여야만, 그 온도여야만 이 효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그 온도를 유지해야만 되는 그런 생리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체온을 관리하는 시상하부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림프구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내려가고 체온이 상승하면서 면역력에 관계하는 림프구의 수가 증가합니다. 결국 체온이 오르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어집니다. 쥐실험 결과 철망을 씌워 스트레스를 준 쥐들은 평상시 체온보다 2, 3도가 떨어지고 혈당 수치가 올랐습니다. 전형적인 암 환자의 증상입니다. 白血球のうち大体 40% ぐらいがリンパ球で私たちの免疫を支えてくれてるんですけど、このリンパ球がですね、すごくストレスで減少するんですね。 하루 동안 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 사상체질과에서 진료한 환자는 모두 30여 명. 그런데 기본 검사 결과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체열 사진을 찍자 상당수 환자의 아랫배나 손발이 차게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냉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은 사회 현상과 결부되어 있다 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예전에는 모든 어떤 일상생활이 다 사람의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컨이라든지 차가운 음료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 외에 또 이제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좀 있고 음식 생활도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앞서 체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본. 도쿄의 한 온열 시술소입니다. 10여 개의 침상마다 환부 마사지를 받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마사지 도구에서는 75도의 원적외선이 나오고 있죠. 今どのような手術を行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今はですね、悪いところを見つけてそこに熱を入れるということをしています。悪いところは暑さを強く感じるんです。暑いところを見つけてそこに熱を入れると。 시술을 받고 나면 아픈 곳에는 붉은 자국이 생깁니다. 이 손님은 유방수술 뒤에 몸이 차가워져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こちらに来るまでは血流が筋肉とかが張ってたので血流がすごく悪くて自分で触っても冷たかったですね。で今は血の流れが良くなってるみたいなので体全体が暖か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 지금은 이곳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과 대만, 미국 등지에 지사를 냈고 요즘에는 온열 치료를 직접 배우려는 사람들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하루에 100여 명. 체온요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른 병원에도 체온요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체온과 건강의 관계에 주목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모임인 열린의학회. 한의와 양의 20여 명이 매주 모여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이고 뭐 36.5도, 뭐 37도 때 건강하고 저하가 됐을 때는 뭐 배설 알레르기 증상, 뭐 암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거꾸로 너무 높아졌을 이들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한 체온요법을 탈모나 아토피, 갱년기 장애 같은 치료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온도라는 부분은 사실은 세상에서나 아니면은 저희들 인체를 바라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요건이 제대로 조절이 됐을 때 사실 인체는 알맞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자주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몸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체온. 지금 여러분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내 몸의 온도에 관심을 가질 때 건강한 1도의 마법이 시작됩니다.